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이승만 정권의 요직을 지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윤치영. 윤치영은 해방 후 이승만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비서실장, 초대 내무부 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3공화국 때는 박정희의 참모로 활동했고 국회의원, 공화당 의장, 서울시장 등을 지냈습니다. 태평 윤씨 윤영열의 10남 5녀 중 6째 아들로 둘째 형 윤치소의 아들이 윤보선인데 윤보선은 조카이지만 그보다 한 살이 더 많았는데 큰형인 윤치호가 윤치영과 3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한성부 북부 안국방에서 태어난 뒤 아버지 윤영열의 부임지로 이동했고 어렸을 때는 조카 윤보선의 친구였지만 해방 후 다른 길을 걷는데 윤치영은 이승만의 측근이었고 윤보선은 한민당, 민국당, 민주당으로 갑니다. 중앙학교를 다니며 야간에는 중앙기독청년회학교 중학부를 다녔는데 이때 이상재, 이승만의 밑에서 공부했으며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 변영로 등을 친구로 사귀었고 선배로 안재홍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이병도의 여동생 이병영과 결혼해 아들 윤기성을 얻었으나 일찍 요절하고 이병영도 곧 병으로 사망했으며 그 뒤 기독교 장로 이설인의 셋째 딸 이은혜와 결혼해 일남 일녀를 더 두었습니다. 원래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일본 와세다 대학교 유학 후 미국에 가서 이승만의 사무를 돕다 임정 구미외교위원부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젊은이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기 좋아했으며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축구와 야구를 즐겨 주변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정보 수집 능력으로 이승만에게 발탁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태평양 잡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컬럼비아, 프린스턴 대학교를 돌아다니다 귀국했는데 흥업구락부 간사로 연루되어 서대문 경찰서에 끌려갔지만 사촌형 윤치호가 신원보증을 서줘 겨우 풀려났는데 당시 각종 고문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1940년대 초반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되었는데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팔기 위해 채권 친일단체에 협력했고 여러 번 친일 담화를 발표해 명예의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치영이 친일 행위를 벌인 것은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당시 일제로부터 받은 가혹한 고문과 강압에 의해서이고 그 후에도 이승만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창씨개명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가 임시정부와 미국의 소리에서 단파방송을 비밀리에 청취했다는 기록도 존재해 일부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전원책 등 보수 인사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튼 1945년 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했지만 이승만이 귀국하자 이승만의 비서로 도남장, 이화장에서 생활했지만 그의 부인이 귀족 출신이고 고급스러워 프란체스카가 부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는 싹싹했던 이기붕의 처 박마리아를 가까이 하면서 윤치영도 자연스럽게 이승만의 주변에서 밀려나는데 프란체스카는 중앙대 초대 이사장인 이명신이 이승만과 가까이 지낸다며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윤치영은 재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국회 재헌헌법을 제정할 때 유진호가 인민이란 단어를 고집하자 인민이란 단어는 공산당이나 쓰는 단어라 안 된다며 이데올로기 공격을 가해 국민으로 바꾸도록 압박했습니다. 훗날 유진호는 회고록에서 좋은 단어를 공산당에게 빼앗겼다며 한탄했는데 사실 민주주의 이념에서 보통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인민으로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모두 인민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948년 12월부터는 신익희와 함께 대한국민당을 창당해 운영했고 내무장관 등 여러 직책을 지냈는데 1949년에 반민특위 해체에 일조를 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이기붕과 사이좋게 이승만의 비서일을 보았지만 나중에는 이기붕을 미워해 이기붕을 떨어뜨리겠다고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표가 많이 갈라져 이기붕은 3대, 4대 부통령 선거에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제2공화국 때는 장면과 사이가 안 좋아서 야당으로 생활하다 5.16 군사정변 때 박정희에게 협조해서 민주공화당 의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습니다. 5대, 6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공산주의자로 몰렸는데 박정희를 공산주의자로 모은 사람 중에 조카인 윤보선이 있자 그는 구정치인이 다시 집권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할 때 서울을 잘 정비하면 지방 인구가 서울로 더 몰려 도시 과밀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개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서울의 과밀화 억제를 위해 지방민들의 서울 전입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치영은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줬지만 한편으론 박정희나 군사정권의 정책 의지와 맞지 않아 박정희는 이후락 중정부장과 정일권 국무총리를 시장실로 보내 윤 시장을 무마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경질되고 부산시장이던 김연옥이 서울시장으로 오며 박정희를 단군 일의 최고 지도자라고 칭찬했다. 야당 인사들로부터 단군 일의 최대의 아부꾼이란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1968년 겨울부터는 강력한 영도력이 필요하다며 삼선 개헌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으며 1980년 전두환 집권 국정자문위원회 위촉되었고 1982년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으로 건국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 국정원로로 자문위원 노릇을 했으며 안중근 회사 숙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우남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 회장, 국회의원 동호회장, 일성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 총재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2월에 미국 유학 시절부터 모아온 책 3118권 및 기념물 121점을 국회 도서관에 기증했으며 1996년 2월 9일 오후 5시 17분에 서울중앙병원에서 98세의 숙환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윤치영은 일제시대의 친일 행위를 벌였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재 정권의 아첨과 협조로 일관해 많은 비판을 받는데 2010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이 소송을 했지만 2015년 1월 서울고법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한국사 시민강좌에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32명을 선정할 때 정치 부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81년 MBC 제1공화국에선 김용건이, 1985년 KBS 새벽에선 이동주가, 1989년 KBS 무풍지대에선 김재건이, 1990년 KBS 여명의 그날에선 안대용이, 1993년 MBC 제3공화국에선 김수일이 연기했습니다. 1995년작 SBS 코리아 게이트에선 박종관이 연기했고 2003년 SBS 야인시대에서는 단역으로 등장한 바 있는데 이필훈이 연기를 했습니다. 윤치호의 사촌동생 윤보선 전 대통령과 최초의 한국인 의학 박사인 윤일선, 제6대 서울대학교 총장의 삼촌, 사학자 이병도의 매제입니다. 딸 윤성선이 고려중앙학원의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인 김성수 전 부통령의 아들 김상석과 결혼해 인촌과 사돈 관계이기도 하며 국회 사무처 서기관을 지낸 차남 윤인선의 장남이 KBS 아나운서인 윤인구입니다. 오늘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로 이승만 정권의 요직을 지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윤치영이었습니다.